안녕하세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회전초밥집 도착은 5분 40초, 그리고 음식부터 보실 분은 7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일본은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에요. 후쿠오카는 좀 많이 가깝고요. 도쿄나 삿포로 같은 곳들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거리가 짧아서 가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엔저라 장점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일본 호텔이랑 비행기 가격이 좀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이번에 도쿄랑 삿포로를 다녀왔어요. 그 일본에서 두 곳을 이동한 거는 아니고요. 따로 한 곳씩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가서 음식 먹을 때 그냥 길 가다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도 이상한 곳은 또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게 장사가 되나 싶은 곳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맛있었던 곳들도 많았고요. 일식이나 일본 생맥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맛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환율만 받쳐주면 아무래도 음식은 일본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랑 삿포로를 갔다 왔는데요. 두 도시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이랑 부산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같은 일본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쿄랑 삿포로 두 곳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곳은 도쿄에 있는 스시야 쇼타였어요. 여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님이 한국분이세요. 한국인 최초로 일본에서 스시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으신 셰프님인데요. 그래서 좀 더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제외하고 봐도 추천할 만한 곳이에요. 단지 영상 촬영이 안 되는 업장이라 영상은 없습니다. 여기는 사진만 조금 넣어볼게요. 저랑 제 일행들이 한국인인 거 아시고 한국말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편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해외 나가서 한국말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일본은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겁니다. 정보를 찾기도 쉽고 많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얕게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쿄가 아니고 삿포로 음식점이라 이쪽을 먼저 해볼게요. 삿포로는 일본에서 서북 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호시랑 후시랑 얼핏 보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홋카이도인지 후카이도인지를 헷갈렸었는데요. 홋카이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랑 북해도랑 같은 말이고요. 찾아보면 홋카이도 아래 한자로 북해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문제고 홋카이도랑 북해도는 같은 말입니다. 지도로 보면 이게 다 북해도인데요. 그리고 그 북해도 안에 삿포로라고 도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가 북해도고 충주시가 삿포로인 거죠. 북해도도 뭐 딥하게 보면 다양하게 갈 곳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삿포로시가 가장 메인입니다. 물론 다른 곳들도 있는데 북해도 놀러 간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삿포로에서 스스키노라고 번화가가 있어요. 이 스스키노 라인을 따라 이래저래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거리가 있는 곳들에도 맛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분포상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맛있다는 음식점들을 찾아보면 스스키노에서 다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스키노 주변만 잘 돌아다녀도 갈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삿포로가 밥집 여행으로는 동선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딥하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르긴 할 텐데요. 잘 알려져 있는 곳들 위주로 가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제가 갔었던 곳들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오타루라고 미스터 초밥왕 주인공 고향도 있는데요. 저도 다녀왔는데 여기는 삿포로에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맛있게 먹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다시 회전초밥 토리톤. 토리톤은 스스키노에는 없습니다. 스스키노가 메인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민망한데요. 스스키노 메인 지역에서 2km 정도만 살짝 떨어져 있는 거라 그래도 그렇게 멀리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토리토는 체인점입니다. 지점이 여러 개 있어요. 도쿄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홋카이도의 업장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도쿄 갔었을 때는 판초밥으로 잔마이 스시라고 거기도 체인점이었는데 참치로 유명한 곳을 갔었는데요. 스시 잔마이는 도쿄가 본점이고요. 스스키노에 지점이 있습니다. 토리톤이랑은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잔마이도 포지션이 있어요. 다만 이런 체인점은 지점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생각을 할 부분이고요. 잔마이를 잠깐만 얘기해보면은 스시 잔마이가 새벽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새벽에도 초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장점이긴 하죠. 저도 도쿄 갔을 때 점심 저녁에는 다른 거 먹고 끼니가 안 남아서 못 먹다가 신주쿠 지점 잔마이에 새벽 1시인가에 갔었는데요. 약간 곤란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치키치 시장 본점에 메인인 낮 시간대에 가봤던 제 주변 사람들은 괜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시간이나 그 날에 따른 재료 회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점이나 또 안 들어주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잔마이가 참치로도 유명한 곳이라 나중에 본점을 다시 가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잔마이 사장이 새해 첫 참치를 매번 사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마케팅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새해 첫 참치는 뭔가 의미가 강한가 봐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2023년에는 한 마리에 3억 정도에 낙찰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20년에는 20억이었고 2019년에는 34억입니다. 한 마리에 30억이라니 이거는 사실 맛있어서 저 가격이 나오는 거는 아닐 거고요. 상징적인 거라 경매에 불이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알게 된 걸 보니까 저런 게 마케팅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30억짜리 참치도 추가금 없이 평소와 같은 가격에 잔마이 전지점에 다 뿌렸었대요. 그래서 저도 잔마이를 알게 돼서 이번에 가봤던 건데요. 다음에는 새벽 말고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도쿄 츠키치 시장에 있는 본점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회전초밥 전문점인 토리토리입니다. 저는 코우세이 지점으로 갔어요. 위치는 스스키노 메인 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걸어가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여행 온 김에 저는 좀 더 먹고 싶어서 걸어갔어요. 이 정도 거리라면 차 타고 갔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두 접시는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토리토리에 도착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써있네요. 저는 웨이팅을 피하려고 오후 3시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이때도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착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의자마다 번호가 있어요. 이게 매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저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들어왔을 때 번호가 눈에 가긴 하네요. 그리고 대기 접수를 했습니다. 삿포로가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곳들이 많아서 편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카톡으로 알려주는 것 같이 일본은 알람으로 저 라인을 사용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네이버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싶고 그렇네요. 네이버가 제가 최근에 유일하게 성공한 주식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카카오는 상당합니다. 손절을 3번 정도 했는데요. 최근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는 바닥인가 싶어서 샀는데 조금 있다가 손절하고 거기서 더 빠지니까 다시 샀다가 또 손절하고요. 최근에는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마지막 손절을 4만 원대에 했는데 이제는 5만 원대네요. 네이버는 그래도 효자예요. 그런데 투자 비율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리톤이 원래 회전 초밥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회전은 안 하고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메뉴판은 적당한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늘의 추천 메뉴도 있고요. 번역이 이런 식인데 다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볼만합니다. 일본산인 국산 내기도로도 있습니다. 메뉴판은 다는 아니지만 저도 나중에 쓰려고 이래저래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톱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한 접시에 200엔에서 400엔 사이에 있었고요. 가끔 튀게 비싼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음식입니다. 시작으로 가리비랑 단새우를 주문했어요. 2개씩 나옵니다. 간장은 안 칠해져 있어서 생강붓으로 적당히 칠했습니다. 가리비 괜찮았어요. 보기에는 좀 말라 보일 수도 있지만 먹어보면 질감도 좋고 단맛도 적당히 있어서 맛있습니다. 2개 해서 385엔이니까 대충 3,500원 정도 하려나요? 한 개에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꼴인데 이 정도 맛에 이 가격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330엔 하는 청어 2개, 맥주랑 하이볼도 한 잔 마시고요. 주문한 스시들이 나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다가 상황 보고 더 주문하고 뭐 그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2개에 385엔 하는 단새우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밥 간은 초나 소금간보다는 단맛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밥입니다. 국내에서는 판초밥집에서 나오는 밥이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취향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은 괜찮은데요. 대신 밥은 풀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확률 높게 단단하게 뭉쳐있더라고요. 가격이 더 비싼 곳에 갔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좀 곤란하겠지만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을 감안해도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이 괜찮아서 가성비가 좋아 보였어요. 2개에 330엔 하는 청어도 생긴 거는 좀 그랬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이날 같이 간 일행도 초밥 좀 좋아하는 형인데 청어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개에 473엔 나는 내기도로 얘도 괜찮았어요. 참치 접근성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일본이 나은 것 같습니다. 구조상 같은 돈을 낸다고 하면 일본에서 먹는 참치가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참치가 세번화도 잘 되어 있고 아무래도 유통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면 참치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내기도로도 살맛 적당히 잘 나는 맛있는 참치였어요. 오징어도 좀 먹어보고 얘는 초밥의 생김새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리고 약간 익힌 참치 보니까 여기 요리사분들이 포지션이 있으시더라고요. 효율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참치만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단새우랑 오징어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식이었어요. 고등어는 좀 비렸습니다. 이거는 286엔짜리 참치 중뱃살인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 개만 나왔습니다. 일본이라도 참치 뱃살 쪽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랑 비교하면 참치가 가격 대비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절대 가격이 다른 거보다는 좀 더 있다 보니까 계속 먹기는 좀 그렇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치 속살 간장절임은 그냥 그랬어요. 연어알은 제가 갔을 때는 철이어서 그런지 어디 가나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다시 청어가 보기에 마감이 좀 그래 보이지만 비린내도 없었고요. 이 가격대에 이렇게 나오는 거면 몇 개 더 먹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장어도 잘 구워졌네요. 장어는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장어 먹고 입가심으로 샐러드 같은 게살 마요네즈 같은 거랑 생새우랑 유부초밥을 먹었습니다. 새우는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주문한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 일찍 알았으면은 얘는 몇 개 더 먹었을 것 같아요. 유부초밥은 좀 귀엽게 말려 있었어요. 회전초밥이지만 회전을 하지 않았던 홋카이도 삿포로 토리톤
밥이 좀 취향을 탈 부분은 있지만 재료들은 가성비가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참치가 가격이 약간 있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접시가 200엔에서 400엔 사이였어요. 그래서 초밥이 2개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하면 초밥 1개에 1,000원 초반에서 2,000원 사이인 거네요. 초밥 20개 전후를 1인분으로 보면 대충 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밥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회전초밥집이니까 기준이 저도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다시 가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날 같이 갔었던 형은 삿포로를 5번째인가 온 건데요. 이 형도 뭐 나중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고요. 저도 다음에 삿포로에 오게 되면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이날은 오후 3시쯤부터 먹어서 점심과 저녁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거 뒤로 배도 고프게 만들 겸 삿포로 맥주 공장도 갔다 왔습니다. 맥주 공장은 바로 만들어진 맥주가 맛있다고 해서 와본 건데요. 제가 갔을 때는 영업시간이 끝나서 못 마셨어요. 혹시 맥주 공장에 가실 분들이 계시면 시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으로는 야키토리를 먹었습니다. 위치가 스스키노 번화가 쪽이 아니라 이게 가는 길이 약간 멀긴 했는데 여기도 상당했어요. 술 가격도 괜찮고 꼬치들도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